네, 반갑습니다. 신기를 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 약 28곳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신길 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3월 21일 토요일이죠. 오늘 좀 시간이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제가 어제 신축 빌라 건으로 인해서 영등포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는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동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우리 주민들 또 조합원들 상당수가 신축 빌라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본질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제 접수한 민원, 영등포 구청이나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에 접수한 민원을 일단 소개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민원에 대해서 제 입장을 첨부해서 몇 가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민원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1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축 빌라 건축 허가건에 대하여 협의 절차 의무화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부처에. 민원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기 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위원장 박종덕이라고 합니다. 민원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기 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탓에 건설업자들이 빌라 신축건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빌라가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들어서면 그로 인해 조합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는 물론이고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행 도정법 등 재개발 관련법이나 서울시 조례는 정비사업을 하는데 노후도를 최우선으로 충족해야만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빌라 건설업자들이 권리산정 기준이지나 조합원 자격이 안 돼 입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를 신축하여 지분을 쪼개고 마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받을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빌라를 분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 과장 광고에 속은 빌라 매수자들은 나중에 본인들이 현금 청산 대상자인 줄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현금 청산 과정에서 당초 빌라 매수 가격보다 낮은 보상 금액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세보다 낮은 보상 금액 책정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공공재개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이로 인해 사업이 분란에 휩싸이고 각종 민원에 시달려 공공재개발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부터 해당 지역이 해당 지역 공공재개발 해당 부서와 사전 확인 및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최근 영등포구청 등 일부 구청에서 이런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건축허가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준 바람에 공공재개발 사업에 혼선을 주고 도움은커녕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일선구청과 서울시 등 인허가부서의 사업지 추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재개발 사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록 정비구역 해제로 인하여 신축이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공공재개발 대상지로 공모에 참여한 지역에서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전에 공공재개발 부서와 별도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그에 따른 주민들의 찬반 여론을 수렴해 줄 것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를 간과하여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과 분쟁, 법적 책임은
건축허가 담당 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좀 공격적으로 민원을 좀 넣었습니다. 어제 영등포구청에도 넣고 서울시 그리고 국토부에도 이제 민원이 동일한 성격의 민원이 들어갔어요. 제가 방금 여기 민원 요청서 민원에서 읽어드렸다시피 핵심의 관건은 이 사익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사익 부분하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 부분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보건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저희는 지금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공공재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 그리고 이족 주민 조합원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임대 아파트를 20% 이상 임대를 할애해서 여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한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 협조하기 위해서 저희 주민들이 땅을 내놓고 물론 용적률 상향 조정 이러한 부분의 혜택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이것은 그런 정부의 주거 정책, 주거 안정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 절차도 저희가 공모를 작년에 11월달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영등포구청장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지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봐서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그 추천서를 첨부해서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영등포구청에서는 신길 1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지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한쪽 부서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라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고 건축 허가 부서에서는 또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 부서에서는 또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좀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부서가 서로 몰라요. 건축허가 부서는 담당자는 지금 어제 출장 가가지고 제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공공재개발 사업부서에서는 또 그런 신축허가가 들어온 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서로 분할되어 있고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신축 허가를 접수하게 되면 그걸 당연히 그냥 접수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은 누가 봅니까? 저희 같은 주민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저희도 보지만은 자칫 그 빌라를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매수한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그런 영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조합원 수로하고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가령 빌라를 매수하게 되면 당연히 권리산정 기준이 지났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인데 이 현금 청산 대상자이란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허위 과장 광고로 속아서 사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불과 매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들이 느닷없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고 보상을 저희가 샀던 가격, 매수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보상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굉장히 반발하겠죠. 극렬히 저항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샀던 가격에 비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고 나가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강력히 저항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민원 또 반대 데모 이런 걸로 인해서 공공재개발 사업 자체가 자칫 분란에 휩싸이고 좌초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태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미연에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예방 조치를. 그래서 이런 사익과 공익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단순하게 민간 재개발 방식을 취한다 그러면 사익의 편을 들어서 뭐 당연히 건축허가 저희가 정비구에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에서 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저희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을 취하고 있고 공공재개발 사업을 취함에 따라서 영등포 구청장이 사업지로 선정해서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서울시에서 조만간 결과를 앞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 부서에서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 저희가 어떤 정책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공공재개발 나온 것은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따른 보안입법이 지금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위를 통과됐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아무리 행정기관이지만은 관련된 행정조치, 시행 지침을 마련했으라도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일선구청에 이런 조치를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협의 절차를 거쳐라. 아니면 공모 한시적으로 건축 규제를 할 수 있게끔 신축 건물을 규제할 수 있게끔 관련 행정 조치를 내려줘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발표만 떡하니 공공재개발한다고 해놓고 그에 따른 디테일한 정책 부분이나 시행 지침을 전혀 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익과 사익이 엉켜가지고 이런 상호 충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자칫 아까 말했듯이 빌라 매수자나 아니면 저희 같은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좋든 싫든 간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방활동. 예방활동 하게 되면 우리가 가령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는 거고 또 자칫 그 빌라 매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빌라 매수에 따른 위험 경고 이 빌라는 사게 되면 가령 현금 청산이 되는 거고 자칫 손해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신중을 기해 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활동이나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또 지금 현재 해당 건축주들이 주는 또 손해를 보겠죠. 빌라를 지어놨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빌라 신축 전에 그런 경고활동 함으로써 본인도 건축주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저희가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더 이상 건축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피해가 또 건축주에서 가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어제 건물주한테도 그랬습니다. 전화로. 당신의 피해를 제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지. 당신의 건축 행위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전화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또 일선 구청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이런 협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공공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참고로 뭐 이런 사례를 비교하기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과거 2007년도에 용산 그 대참사 사건이 있었어요. 철거 과정에서 수명이 불에 타 죽고 여러 가지 경찰도 뭐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뻔히 예상이 되는 철거 과정에서 예상이 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그 극렬한 저항에 따른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용산 대참사였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신구 1구역이나 다른 공공재개발 현장에서도 이런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보상에 따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극렬히 저항하게 되면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지는 거고 여러 가지 빌라를 매수했던 사람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방활동 차원에서 사전에 경고를 해야 되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 빌라 매수하게 되는 거고 또 건축주들도 또 좋든 싫든 간에 예기치 않게끔 또 허위 과정학을 통해서 빌라를 팔게 되는 거고 또 분양업자를 통해서
뭐 부장업체들은 또 뭐 보통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기 마련이니까 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활동 차원에서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건축주도 피해가 안 가고 또 빌라 매수 건축 행위를 들어가면 피해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라도 빌라 매수라도 피해가 되지 않게끔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이 공공재개발의 중요성은 우리가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시하는 게 공공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애초 사업 출발 자체가 공공기관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 조합에서 그렇지 않아요. 일반 조합에서는 관련 인허가만 내주고 그분들이 뭐 개입하지 않죠.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개입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 신청도 저희가 구청에다 신청을 했었고 그쪽에서 뭐 사전 설명 뭐 기타 등등 모든 절차에 구청이 다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공재개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희가 그 예방활동 아까 했지만은 어제 또 제가 뭐 경찰서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그 하는 것들이 일종의 예방활동이에요. 홍보활동이고 꼭 무슨 규탄 집을 못 짓게 하고 뭐 이런 활동이 아니고 예방활동이고 홍보활동이고 결국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시키는 거고 제거시키는 겁니다. 위험을. 제가 어제 담당 경찰관한테도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우리 신기 1구역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공재개발 중후부서의 국토교통부 서울시에도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야만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오후부터 저희가 그 우리 신길 일구의 공공재개발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후에 저희 사무실에 나오셔가지고 관련 비상 대책위를 통해서 제가 수요일부터 또 여러 가지 홍보 활동, 예방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튼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서로 의논을 하고 논의해서 뭔가 좋은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